네,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골든 클래스 오랜만에 찾아뵀는데요. 가뜩이나 이제 미증시까지 조정 흐름이 나와줘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오늘 골든 클래스 시간에서는 결국 9월 달에 폭락장에서도 결국 올라가는 종목들은 강력하게 올라가고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불안할 때 수급이 집중되는 섹터는 더욱더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시장 흐름 또 그리고 다음 주 10월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단기 주도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그때 지금 워낙에 안 좋은 뉴스들이 지금 쏟아져 나와주고 있고 특히 뭐 급등장에는 항상 이제 장밋빛 전망의 긍정적인 뉴스가 쏟아지는데 지금 같은 어떤 폭락장, 급락장에는 계속해서 아무리 뭐 부정적인 뉴스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도 이제 긍정적인 뉴스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각종 데이터나 지표 같은 경우는 시장이 급락하거나 조정에 나왔을 때는 결국 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좋은 뉴스는 눈에 안 띄고 부정적인 뉴스와 투심이 악화된 상태는 아무리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어떤 하락세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back to the basic 가장 이제 기초적이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제 코스피 월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리 뭐 데이터도 오류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 이제 뭐 전쟁이 결국 끝나야지 시장이 이제 회복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아니면 연준의 통화 정책이 완화가 돼야지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결국에 1998년도 IMF 때도 또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아니면 2002년도 닷컴 버블 때도 또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여파와 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도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이 코스피 월봉 차트인데요. 추세 하단선에 위치해 있다. 월봉으로 따졌을 때 이제 121선 또 그리고 추세 하단선에 위치해 있다. 코로나 때도 추세 하단선을 이탈하기도 했지만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밖에 없고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추세 하단선까지 이미 다 내려온 상태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차분하게 긴 호흡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역사적으로도 저점이다. 지금 이 주가가 10년 전 주가 수준으로 좀 회귀한 상태예요. 기업들의 가치는 10년 전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성장했고 정말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국내 대표 기업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실적 성장이 계속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크로적인 이슈로 10년 전에 주가 수준으로 회귀했다라는 거는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워낙에 투심이 악화된 상태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또 계속해서 시장이 빠진다라고 언급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그거를 또 시장을 또 솔직하게 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항상 이제 시장이 부정적으로 하락에 나오고 낙폭이 커질 때는 역사적으로 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코스피 지수를 직관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항상 어떤 매수 찬스와 항상 기회가 됐던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도 시장이 급락 나왔을 때 뭐 1000포인트까지 빠진다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장이 단기간에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뭐 시장이 뭐 1,400 간다, 1,500 간다 부정적인 언급이 나오겠지만 결국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추세 저점에 위치해 있고 10년 전 주가로 돌아갔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 조금만 시장이 안정을 찾아도 시장을 회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면 경기 사이클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결론적으로 네, 이제 파란색 선 자체는 이제 경기 사이클이고 또 이제 빨간색 선이 주가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역사적 통계치인데요. 가장 이제 풀 리세션 경기 침체가 가장 깊었을 때 그때부터 그 전부터 이미 주가는 6개월 선반영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가 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가장 이제 경기 침체가 극에 달았을 때 그 전부터 주가는 먼저 슬슬슬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다시 한번 경기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경기가 정점을 찍었을 때 주가는 그 6개월 전부터 조정 흐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신호는 나오고 있잖아요. CPI 지표도 지금 3개월 연속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그리고 통화 정책도 최소 11월, 늦어도 올해 안에는 피크아웃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전쟁 리스크가 하나 남았는데 지금 푸틴이 지금 이제 병합을 발표를 했고 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핵 전쟁 얘기까지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 전쟁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 카드 자기 뜻대로 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과도하게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발언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그 시기가 전쟁 같은 경우도 거의 마무리 국면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 정도에는 많은 CNN이나 전쟁 전문가들은 전쟁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보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전쟁이 끝나면 시장은 회복할 거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깊어지는 지금 이 시점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매수 찬스였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가장 깊어지기 바로 직전에는 항상 시장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라고 선언을 하는 순간 오히려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과 해결책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너무 크게 시장, 매크로적인 이슈와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우리가 종목에 집중하면 되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코스닥 시총 상위. 결국 시장이 안정화 찾았을 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그 종목들의 안에서 먼저 이제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될 겁니다. 제가 코스닥 시총 순위를 이제 보여드리면요. 셀트리온 그룹주를 필두로 또 그리고 이제 게임 또 그리고 제약바이오 또 그리고 2차전지 소재가 사실 코스닥 시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등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2등이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에코프로 BA입니다. 그리고 LNF 그리고 HLB,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지금 코스닥 시총 12종목 중에서 4종목이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고 그 외에는 2차전지 소재와 게임 관련 종목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이점은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신고가 랠리가 나와준 상태에서 시총 상위에 몰려 있는 거고 제약바이오는 지금 고점 대비 80% 이상 하락이 나와준 상태에서도 여전히 시총 상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격적인 매력은 코로나 거품이 다 꺼진 제약바이오 섹터가 제일 먼저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을 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럼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한 오히려 2차전지 소재보다는 단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가 현재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싸다라는 매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의 어떤 그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오히려 셀트리온 그룹주가 지금 현 시장의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결국 셀트리온 그룹주가 안정을 찾아야지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고 시장의 투심이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 제품군의 안정적인 점유율이 나와주고 있고요. 유럽 시장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뿐만 아니라 항암제 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램시마 SC 미국 시장에 내년에 진출을 하는데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주력 항초의 바이오 시밀러가 꾸준한 시적 성장이 나와주고 있고요. 나폭 과대화 반발 매수 그리고 수많은 악재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 분식 회계 대의 논란도 충분히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코로나 거품도 다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안정을 찾고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거의 70에서 80% 이상의 하락이 나와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낙폭이 크게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한데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제 안정을 찾았을 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업황 한 섹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본격적으로 안정을 찾으면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도 수급이 조금 유입되고 투심이 완화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저출산 관련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도 출산율 꼴찌고 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 전면 개편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에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제로투세븐, 제가 지난주에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저출산 또 고령화 전면 개편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이제 고령화 문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를 진입을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구의 20%가 만 65세가 넘어갔을 때 초고령화 사회로 부르는데 지금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금 순차적으로 만 65세를 초과하면서 노령 인구로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지금 초고령화 사회와 OECD 국가에서 지금 출산율 꼴찌를 2년 연속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된 아주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결국엔 바이오 섹터에서는 스타 종목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바이오젠도 알츠하이머 치매약 관련해서도 임상 3상에 성공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국내 치매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알츠하이머에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반등이 나와줬고 또 치매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그 안에서 그럼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낙폭 과대가 나와줬고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 정책으로도 같이 이제 맞물린다고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결국에는 스타 종목에 나와줘야 되는데 스타 종목, 단기 주도주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 정책, 강력한 저출산, 고령화, 인구 절벽 문제 관련된 정책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가격이 싸다는 만큼 주가에 매력적인 것도 없는데 70%에서 80% 납폭 과대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 신약 임상 3상에 성공을 했고요. 3년 뒤에는 인구 절반 20% 이상이 65세로 넘어가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OECD 출산율 꼴찌이기 때문에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와 또 그리고 바이오젠이 이번에 그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3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국내 치매 관련 종목들 또 고령화, 저출산 관련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우리가 이번 주에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에 나와줬는데 제약 바이오 안에서 우리가 저출산과 초고령화, 인구 절벽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출산 관련 종목으로 이제 맞물리는 종목이 바로 랩 지노믹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체외 진단 서비스, 진단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원숭이 두창과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 종목으로 묶였던 종목이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크게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거품이 다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이 왜 저출산 관련 종목으로 이제 묶이냐면은 이 기업이 산전 기형학 검사 서비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망가드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망가드가 태아의 세포 유리에서 DNA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DNA에서 유전자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 종목으로도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고 이게 BI 플랫폼인데 BI 플랫폼에서 이제 암 진단 미리 진단하는 키트도 있고요. 또 망가드를 국내 3,000여 개 이상의 병원과 200여 개의 산부인과의 그 전문 병원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망가드의 어떤 공급은 앞으로 증가할 수 있고 또 저출산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클리아랩을 인수를 임박한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미국 진단 시장의 진출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로도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도 이제 최근에 이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바닥에서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 폭락장에도 불구하고 거의 7에서 거의 장중에 10% 이상의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출산 관련된 수혜주와 미국 시장의 진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충분히 직전 고점까지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요. 셀리버리라는 종목이에요.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성장성 특례 1호로 성장한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치매 극복 연구 개발 관련해서 국책 사업에 등록된 기업입니다. 신약 개발 과제에 선정된 기업인데 셀리버리는 TSDT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술력으로 특례 상장한 기업이고 TSDT 같은 경우는 신약 후보 물질이 가지고 있는 낮은 세포 투과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일종의 부스터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TSDT 플랫폼 라이센싱 아웃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치매 극복 연구 개발 관련된 국제과제 선정 업체이다 보니까 이 기업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납폭 과대주 중에 납폭 과대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점 대비 10만 원짜리 주가가 최근에 10,000원까지 조정에 나와주면서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ABL 바이오는 치매 치료 관련해서 파킨슨병 관련해서 이미 기술 수출이 이뤄진 대규모로 기술 수출이 이뤄진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시장이 연평균 34% 이상의 성장이 나오는데요. 전기차 시장 성장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큰 폭의 고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섹터입니다. 이중항체 최초로 국내 임상에 진입을 했고요. 현재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2상이 진행 중이고 중국에서 1-2상이 진행 중입니다. 파킨슨병 치료제 ABL301이 1조 3천억 정도 규모의 대규모 기술 수출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기술 수출이 이뤄졌고 치매 치료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이전, 빅파마로부터 계속해서 지금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도 마찬가지로 ABL 바이오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지금 반토막 이상 조정에 나와준 상태에서 이중항체, 명역 함재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또 그리고 치매 치료 관련해서 새롭게 시장에서 이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이제 치매 치료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 라인대였던 24,000원 부근대를 목표가로 충분히 매력적인
긍정적이고 이중항체에 대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AB바이오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랩지노믹스, 셀리버리, AB바이오 이 세 가지 종목 시청자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조금 없어서 맞습니다. 조금 서두르게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자, 메이저님 끝나고 또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10월 달을 주도할 수 있는 IT 섹터 딱 한 종목을 또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잠시 후 10시부터 NBA 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김준호 매니저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세러데이 주식 상담쇼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